네, 저는 지금 EV 트렌드 코리아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에는 지금 현재 완성차 부스로는 현대, 기아가 현재 전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한 전시는 없지만 관람객들의 많은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한번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현대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오닉 6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EV 트렌드 코리아랑 인터배터리가 같이 열리면서 이 근처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저는 이미 시승 진행을 완료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차종이거든요. 만족스러웠던 거는 아이오닉 6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공기저항 개수가 적다 보니까 풍절음이라던가 이런 것에 또 안락했고요. 승차감도 아이오닉 5 대비 적당히 단단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관람객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쉽게 보기 어렵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뒷좌석은 조금 헤드룸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아이오닉과 함께 EV 라이프라 그래서 주제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와디즈와의 펀딩을 통해서 다양한 파워스트립,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만의 V2L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 V2L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파워스트립이나 캠핑에서 할 수 있는 미니 빔 프로젝터, 그 다음에 랜턴을 쓸 수 있는 우산이라던가 V2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과 관련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와닿는 건 이런 차박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오닉 시승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V2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을 더 홍보하는 EV의 새로운 트렌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차박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건 아무래도 아이오닉 5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에디터가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차박을 갔다 온 영상을 이미 업로드 했었는데 그때는 커스터마이징 된 요품들이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오닉에 최적화된 3단 차박 토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차박을 가던, 그 다음에 저처럼 촬영할 때 촬영 장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했던 V2L을 활용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 전기차 EP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타다 보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의 빠른 충전 속도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렇게 EP과 같은 고속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주요 허브에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130기가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도 130기가 신규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출력이 높을수록 충전 시간이 줄면은 전기차 라이프가 달라지고요. 현대기아의 대중차에서 이 뛰어난 충전 기술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거에 맞는 그런 전시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는 이렇게 니로 플러스 택시를 전시했는데요. PBB, 말 그대로 Purpose Built Vehicle, 목적에 맞게 차량을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 도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뒷좌석 1호의 헤드룸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뒷좌석 거주성을 좀 더 늘린 모델이죠. 저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당시에 시승을 못했었는데 확실히 뒷좌석의 헤드룸 공간, 기존의 니로는 이미 레그룸이랑 휠베이스가 등급 대비 넓기 때문에 이 헤드룸 공간 확보로 택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퍼포즈 빌드 비하이클은 저희가 했던 레이 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로 택시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에는 메인 모델에는 EV6 GT를 전시해놨습니다. 저는 EV6 GT는 이미 시승차가 나왔을 때 바로 2박 3일 정도 장거리 시승을 진행했었고요. 영상 편집 중에 있는데 의외로 이 성능에 대한 게 집중했지만 데일리카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이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EV6 GT에서는 영상은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버킷 시트에 대한 불편함 빼면은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했고요. 에코 모드로 일상을 즐기다가 필요할 때 GT 모드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일상 주행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장거리 크루징에서도 서스펜션이 전혀 부담 없이 만족스러웠던 차량이 EV6 GT였습니다. 그 옆에는 EV6 GT 라인, 이것도 이미 저희가 시승기를 업로드를 했죠. 이미 시승기를 통해서 EV6 GT 라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전기차면은 EV6 GT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보다도 저는 더 단단한 이 세팅이 좋았고요. 특히 디자인도 조금 더 유려했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게 잘 어울렸던 그런 차종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EV6 GT 라인이나 GT
미로 PBB 같은 기존에 전시했던 차량들 위주로 부스를 구성을 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일반 관람객 분들은 이런 모델도 이럴 때 좀 보면서 친근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전기 트럭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볼보에서 지금 저희 트럭에 장착하는 배터리 팩이고요. 네. 이 팩 안에는 삼성 SDI 21700 원형 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듈 단위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한 모듈에 이 셀이 780개. 그리고 이 모듈이 총 6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진 뭐 4,000개가 이상 넘어가는 배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배터리 팩 한 개가 양쪽으로 해서 6개가 장착이 돼요. 또 그럼 지금 휠베이스 쪽 그 사이에 사이에 축간거리 사이에 지금 양쪽으로 3개 장착되다 보니까 총 6개. 이게 90kWh 용량인데 이게 총 6개다 보니까 차량에 장착되는 건 총 540kW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저 옆에 있는 거는 모터 있나요? 예, 일단 모터가 저희는 트라이 모터를 3개를 사용하고 있고, 모터랑 저희는 저희 특유의 볼보 기어박스, 자동화 기어박스를 장착해서 이게 전지 12단, 후진 4단. 네. 전기 차량은 확실히 트럭이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전기 모터만의 또 트럭 전용 모터만의 좀 특징이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모터 용량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견인력을 출력을 내려면은 일단은 뭐 모터 같은 경우 일반 그냥 모터보다는 좀 출력이 좋은, 그래서 모터를 3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한 660마력 정도 출력을 낼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로 주행거리는 일단은 풀 충전해서 공차로 이런 차량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1,500km까지 운행을 하실 수 있고요. 공차시는 그리고 만약에 풀 적재해서 저희 국내 화물차 법규 총 중량이 40톤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40톤 풀로 다 적재했을 경우에는 300에서 350km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충전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완속일 경우와 급속일 경우 나뉘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10시간에서 12시간, 급속은 2시간이면 가능하고요. 완속은 40kW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급속은 250kW. 250kW. 그러면 일반 저희가 볼 수 있는 충전기도 디시콤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CCS1, CCS1 국내 표준 그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40kW라든지 250kW 정도의 그 용량만 가지고 있다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의 잠재 때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현재 출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출시는 했는데 계약만 받고 있는 상태고요. 판매 시기는 내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국내에 이제 인증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고객이 원하시는 사양에 맞게 저희가 배터리 팩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별도의 어떤 구성이나 뭐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용도에 맞게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겠네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지금 동일한 모델이 판매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유럽은 국내보다 더 대륙 간의 이동도 많고 일단 주행거리도 더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일단은 주행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이런 트럭도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보조금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계약 외에 실제 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 이렇게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공차시로 달릴 때는 무려 1,500km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뭐 40톤 적재 시에는 또 300-400km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국내 환경 기준으로는 충전만 좀 가능하다면은 괜찮은 수준의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바퀴와 중간 바퀴 사이에 지금 배터리 셀이 3개씩 들어가서 좌우에 총 6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추후에 뭐 가능하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교체식으로 한다면은 좀 더 운행하기 편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럭의 실내인데요. 아까 전진과 후진 기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기어가 보이고요. 일단 디지털 계기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코미터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레이아웃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트럭의 실내 모습, 휴식 공간들은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단에도 특별한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볼보 트럭을 살펴봤고요. 담당자분의 인터뷰 통해서 한번 볼보 트럭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티 김태현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